송은재TV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회 법사위가 열립니다. 법사위가 열려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을 합니다. 민주당과 한동훈의 정면 대결이 펼쳐집니다. 헌법재판소의 금수완박 법안에 대한 판결, 합헌 판결입니다. 이 판결을 두고 한동훈과 민주당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저는 송은재TV를 통해서 누구를 개인을 지지하고 또 어느 집단을 지지하고 이런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건 언론의 기능에도 맞지 않고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누구를 지지하고 또 선거, 경선 이런 부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않다. 그 부분은 정치의 영역에 맡겨두는 것이 맞다. 시사 보도와 정치 평론은 직접적인 정치에 개입하지는 않는 것이, 영향력은 충분히 미쳐야 하겠지만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 것이 현명하고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10시부터 법사위가 열립니다. 한동훈과 민주당의 거의 모든 것을 건 전쟁에 가까운 충돌입니다. 오늘은 한동훈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개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윤석열 정부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법치와 상식을 지지하는 국민들이라면 SNS상에 모두 의견을 피력해달라, 피력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무슨 선동을 하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오늘 한동훈과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충돌하는 여기에서 법치, 상식이 지켜지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분수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치와 상식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와야 한다. 터져 나와야 할 시점이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개인의 주장, 의견을 내놓을 때다. 오늘 국회의 법사위가 사실은 예정이 되기는 이 금수완박 법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순신 검사, 경찰청의 수사본부장 임명, 그 부분을 갖고 따져보자라는 걸로 법사위가 열리기로 예정이 됐는데, 이제 금수완박 법안에 대한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게 지금 주제가 됐습니다. 오늘 한동훈 그리고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간의 한판 정면 대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합헌 결정을 놓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이 무능하다, 이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또 한동훈 장관이 입으로는 법치를 이야기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을 부인하는 듯한, 여기에 저항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게 법치의 태도냐, 이제 이런 걸 따지게 될 겁니다. 그 뒤로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에 맞서서 여권 전체에서 가장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다. 내년 총선에서 한동훈이 총선에 투입이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상대가 될 거고, 지금 여권으로서는 가장 큰 무기다. 이런 정치적인 의미, 한동훈 장관이 여권에서는 압도적으로 차기 지도자로 꼽히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대결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무능하다, 한동훈이 법치를 외치지만 사실은 검찰 정권을 꿈꾸고 있다, 검사 정권을 꿈꾸고 있다, 이런 공격, 집중적인 공격을 늘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인 의미도 담겨 있고 법리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먼저 법리적인 부분부터 따져보겠습니다. 법리 부분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론은, 절차는 위헌이지만 결과는 합헌이다. 이렇게 앞뒤 말이 맞지 않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미선 재판관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이미선이 소위 말하는 진보 쪽에 서서 이 모든 걸 처음부터 합헌이라고 했으면 간단했는데, 이미선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양심에 의해서든 압력에 의해서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런 상당히 우스운, 앞뒤 말이 맞지 않는, 판결문 자체도 모순이 되는 이런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은 이제 법사위가 열릴 거 다 한동훈 장관도 예상을 했고, 앞으로 펼쳐질 모든 것을 예상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입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공감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개가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느냐? 이번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뭉뚱그려서 이제 절차는 잘못됐는데 결과는 옳았다.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놓은 건데, 이 청구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한동훈의 법무부에서 제기한 것, 또 하나는 검찰이 제기한 것, 또 하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것, 이 세 가지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이름으로 제기한 것은 장관은 이 심판 청구를 할 자격이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서 각하를 했습니다. 기각과 각하가 다른 부분입니다. 자격이 아예 없다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 법안이 문제가 되는 위헌 법률, 또 검사들의 수사권에 관계되는 그걸 법무부 장관이 심판 청구를 할 자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자격이 없으면 누가 자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걸 법무부 장관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을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법적으로 무능했다 공격해 올 텐데,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으면 국민들의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누가 지켜줍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검찰에서 제기한 겁니다. 검찰에서 심판 청구를 한 겁니다. 이 금수완박 법안, 이 법안이 검사의 소추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결하기로는 검찰의 수사 기소권은 헌법에 의해서 정하는 사안은 아니다. 모두가 법으로 국회에서 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또 하나가 국민의힘 유상범이나 전주의 의원이 낸 심판 청구입니다. 이건 이 금수완박 법안이 법사위에서 논의될 때 절차상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이건 이제 또 헌법재판소에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의 절차는 문제가 있었지만 최종 금수완박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던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될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두 가지 지점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무능하다. 자격도 없으면서 이렇게 심판 청구를 하는, 또 이게 질게 뻔했는데, 민주당의 공격입니다. 이게 질게 뻔한데 이런 심판 청구를 해서 사회 혼란을 불러왔다. 이렇게 공격을 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금수완박에 대항해서 금수원복이라고 하죠. 원상복구, 금수원복 시행령, 이 시행령 개정이 문제가 있다. 국회를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다. 법치를 무시하는 것이다. 지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검수원복한 부분을 다시 바로잡아라. 고쳐라. 이제 이렇게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법리로 맞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모두 사실상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기현은 판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제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재판관의 자격이 없다.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정치 판결을 했다.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공격을 했습니다. 오늘 법사위도 겨냥을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왜 시행령을 고쳐서 금수원복을 했어야 하는지, 금수완박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게 되면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전체를, 금수완박 법안 전체를 뒤집어 엎은 것은 아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검찰의 수사권을 회복시킨 것이다. 그건 앞으로도 계속 더 확대되어 가야 하고 확대되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법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도 존중한다. 존중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우리의 사법 시스템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내놓은 판결, 절차는 위헌이다. 그런데 결과는 합헌이다. 절차가 위헌인 그 부분은 따져봐야 되고, 헌법재판소의 결론도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박탈하라. 그 결론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존중하지만 헌법재판소도 이야기한 일정 부분의 검찰의 수사권은 지켜져야 한다. 지금 이 법리가 이제 서로 충돌을 해서 한동훈 장관이 그 부분을 가지고 민주당의 공격을 막아내야 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민주당을 압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지난 10개월 동안 한 번도 민주당의 국회에서 민주당의 공격에 밀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을 압도해 왔습니다. 박범계, 김남국 모두를 압도해 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으로서도 사실은 최대 위기입니다. 민주당이 정말 한동훈 장관을 공격할 거리를 잡은 겁니다. 처음으로 잡은 겁니다. 그동안 한동훈의 판판이 깨지다가 처음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 얼토당토하는 이 판결을 업고 한동훈 장관을 공격할 민주당으로서는 계기를 마련한 셈입니다. 이제 법리 다툼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이길 수 없을 겁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이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정치적인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위기에 몰린 건 사실입니다. 또 한동훈 장관이 압도적인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고 총선에서 한동훈 장관이 가장 민주당으로서는 두려운 무기입니다. 정치적인 공격에 집중적으로 나설 것이다. 민주당의 공격은 예상되는 것이 지금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이 검수원복, 이 시행령을 철회하고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하라.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까지를 고려하겠다라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을 사퇴하라. 탄핵까지 고려하겠다. 민주당으로서도 어려운 카드입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잘못 공격하게 되면 한동훈 장관을 더 키워줄 수가 있다. 정말 압도적으로 정치적 무게감을 실어줄 수가 있다. 윤석열 정권 퇴진까지를 이야기하는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동훈 장관 퇴진, 탄핵 이 카드를 민주당은 계속 만지고 계속 주장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걸 국민들의 여론 앞에서 한동훈이 어떻게 법리 다툼은 법리 다툼대로 해가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설득력 있는 이 민주당의 공격을 막아내고 제압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숙제입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하라까지일 겁니다. 오늘은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일부 주장을 합니다. 김남국이나 김용민 이런 주장들은 정치적인 것들을 계산하지 못하는 그 영역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오늘 아마 위기 속에서 한동훈 장관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에 최대 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회가 될 것이다. 한동훈 장관의 법치,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인 비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오늘 법사위에서의 한판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미 큰 원칙, 어떻게 대응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공감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을 놓고 오늘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의 전면전이 펼쳐집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정말 우리 사회가 법치와 상식으로 바로 서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두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이 개인의 문제, 어느 장관의 문제,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한동훈이 얘기하게 될 법치, 상식이 옳으냐, 아니면 민주당의 그 공격이 옳으냐, 그걸 놓고 오늘은 정말 많은 국민들이 판단을 내려야 할 때고 또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한동훈이 옳으냐, 민주당이 옳으냐, 누가 법치고 누가 상식이냐, 그 결정을 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법사위라고 봅니다. 잠시 뒤에 10시부터 열립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